초가집 초당이라고. 여러분 강진에 가면 다산 초당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안 들, 다산 가보셨어요? 여러분 가실 때가 너무 이야 진짜 나중에 한번 졸업 여행을 한번 가봐요. 다산 초당이 있다니까요. 다산 초당이 강진에 있어. 전라남도 이런 데를 다 가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전 다 가봤어요. 이런 데. 강진에 가면 김영랑은 들어보셨어요? 네. 모란이까지는 김영랑 생가터가 있어. 강진에 김영랑 생가터가 있고 그다음에 다산 초당이 있고 강진에. 그리고 이제 강진에 좀 내려가면 저번 말씀드린 뭐 있어요? 윤선도, 보길도가 얼마 안 떨어졌어요. 좀 내려가면. 어쨌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고. 자, 그래서 초당은 초가집이에요. 문답가 묻고 대답하는 노래. 이 초당 문답가. 그러니까 제목의 뜻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하려면 초가집에서 묻고 대답하는 노래라는 뜻이 초당 문답가.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가사가 뭔지. 이 가사는 일단 3, 4조 이게 시조하고 비슷해요. 또는 4, 4조. 이게 3, 4조, 4, 4조라는 건 뭔 소리인지 알겠죠? 뭐 태산이 높다 하되 다 봐요. 태산이 높다 3, 4조죠. 하늘 아래 메이로다 4, 4조죠. 이해 가요? 네. 그걸 3, 4조나 4, 4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어지는 사음보 연속체. 사음보 연속체. 여기 말을 좀 이해하십니까? 이 무슨 소리인지? 사음보 연속체가 뭐예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알려줄게요. 자 태산이 봐요. 높다 하되 쉽게 설명드릴게요. 하늘 아래 메이로다가 있어요. 그러면 하늘 아래 메이로다가 있어. 그러면 일단 3, 4조, 4, 4조는 기억나죠? 이게 3, 4 아닙니까? 글자 수를 따져보면 4, 4 여기까지 알겠잖아요. 그런데 가사는 뭐냐면 시조가 계속해서 연장이 돼. 맞나요? 시조는 3, 4, 3, 4, 3, 4, 3, 4, 3, 5, 4, 3으로 끝나잖아. 그렇지 않나? 시조는 물론 연시조가 있긴 하지만 거의 초장, 중장, 종장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가사는 그게 계속해서 간다고. 그게 막 한 많게는 10장까지 가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걸 음보라는 뭐냐면 음에 거는 거리. 음에 거는 거리. 자, 그럼 봐요.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1음보, 2음보, 3음보, 4음보 맞나요? 네. 그걸 음보라고 하는 거예요. 음보. 한자입니다. 한자 보세요. 음에 걸음 거리. 그걸 음보를. 음보 여러분 발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발. 이거 쉽죠? 푸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보를 푸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푸드하면 발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문학에서는 음보라는 뜻이에요. 음보. 어렵지 않죠? 사음보 아닙니까?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사음보예요. 사음보. 저 방송을 들어볼 때는 뭐 되게 복잡하게 설명을 좀 이것저것 하시던데 그것까지 하려면 머리 아파요. 그것까지 물어야 되고 이렇게 사음보 그 다음에 이게 연속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3, 4 이런 걸 3, 4조라고 한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4, 4조라고 한다. 그거만 알면 돼요. 3, 4조나 4, 4조의 사음보 연속체. 그걸 뭐라고 한다? 가사라고 한다. 그거만 알면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시조가 쭉 늘어지는 거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작품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작품으로 들어가기 전에 96쪽으로 가서 이제 요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가사에 여러분 제가 봐요. 1학년들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자, 우리가 시조하고 가사를 좀 써볼게요. 여러분 시조의 대가 한 명만 꼽아라. 누굴까요? 시조를 가장 잘 쓴 사람 한 명만 꼽으라면 누굴까요? 누구라고? 최치원이 시조예요? 정기상? 아니 그건 한시였잖아요. 시조를 가장 잘 쓰는 한 사람 꼭 알려줄게요. 보길도 이야기했는데 한 사람 무조건 볼 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가사를 가장 잘 쓰는 사람 한 사람만 뽑아라. 누굴까요? 가사를 가장 잘 쓰는 사람. 여기 3위인곡, 숙미인곡 뭐 이런 거 쓰던 누구지? 정철 무슨 시대예요? 여기 다 조선시대. 네, 정철 여기 다 조선시대. 자, 정철이 이분은 이제 선조 뭐 이런 데고 다 조선시대입니다. 정철.
아시겠죠? 그런데 정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알아야 돼. 가사를 할 때는 뭐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실 거니까. 정철에 그러면 대표적인 작품이 뭐가 있냐? 삼인곡 있겠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송민곡 있죠. 송민곡.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여기 책은 안 나오지만. 네, 삼인곡, 송민곡 있다고. 그러면 삼인곡하고 하나 더 있어. 삼인곡, 송민곡 말고도 뭐 있을까요? 성삼별곡이잖아요. 자, 그럼 잘 봐요. 이런 걸 알려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 제가 이제 막 여러분 알려드린 거, 이거 여행 가실 때 맛기행 이런 것만 가지 마시고 이런 거 가지 마시고 이런 데 가야 된다니까 진짜.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정체를 알려면 여러분 정체를 알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말해보세요. 우리나라 정체를 내가 알고 싶어. 못 찾. 숨바꼭질로 다 알려드릴게요. 자, 대나무로 유명한 곳이라고. 담양에 가야 돼요. 일단 담양 갔다 강진 갔다 해남 가면 되겠네. 그렇지. 담양 가면 여러분 중록원 이런 데만 가시잖아. 그죠? 예. 중록원 또 소세원은 가보셨어요? 예. 네, 그런 데만 가죠. 근데 거기 말고 이게 무항 정자문화 이런 게 많아가지고요. 여러분 거기 가면 식경점 이런 데도 있어요. 성산동 나중에 담양에 가시면 이런 데를 가야 된다니까. 식경정. 식경정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식경정. 그림자 영자의 실식자예요. 그림자가 쉬어가는 정자. 그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림자가 쉬어가는 정자라는 뜻이에요. 그 식경정에 가면요. 특히 저녁에 가잖아요. 풍광이 기가 막혀. 정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성산별곡에 이제 묘비가 있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개가 다 담양이 다 담양에 있어요. 다 담양. 왜냐면 정철이 이거 조금 옆으로 가지고 또 이야기 이것도 알아야 되니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정철이 이제 그 나중에 유배 옛날에 다 유배 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유배를 가요. 좀 임금한테 좀 충원하면 다 유배 가 옛날에 그건 알죠. 그래서 유배를 갔는데 이제 갔는데 어디로 가냐면 담양으로 가요. 담양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할 일이 없잖아 별로. 그러니까 대나무 밑에서 지금 96쪽, 97쪽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하 왜 나를 이렇게 쫓아냈습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자 옛날에 양반들은 그 글을 쓸 때 그걸 직접적으로 쓸까요? 돌려서 쓸까요? 돌려서 쓰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정철에 이 삼인국 송민국의 주인공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미국이 남자에서 여자예요. 여자. 남자를 이야기를 안 해요. 자 송민국의 주인공이 여자예요. 자, 근데 잠깐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깊이 들어가면 삼인국, 송민국 원본을 또 봐야 돼. 근데 이제 간단히 말하면 미인이 누구냐? 이 이야기 해줄게. 미인이 선조 임금이. 미인이 왕이에요, 왕. 여인이 아니라니까. 왕을 생각하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모르셨지? 이게 미녀와 야수의 미인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왕을 생각하는 노래라고.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이 삼인국 이거예요. 내가 이 몸이 생겼을 때 임을 쫓아서 생겼어. 내가 생겨났는데 나중에 임이 나를 싫어해. 나를 발로 차버려.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냐면 막 이제 혼자 살고 있는데 나는 차라리 범나비가 되어서 님의 옷에 달라붙어 가지고 있겠다. 근데 임은 나를 모르는데 나는 임을 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내가 차라리 임이 나를 모르니까 내가 범나비가 돼가지고 표현이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 여자가 주인공 여자인데 이거 누가 썼다고 해서 정철 썼다니까. 이거 보면 기가 막혀요. 어떻게 남자가 이렇게 썼을까? 그 다음에 이 송민국은 주인공이 감녀가 있고 을녀가 있어. 딱 두 명이 나와요. 두 여자의 대화예요. 그러면 뭔 소리냐면 이런 걸 알아야 돼. 감녀는 되게 착한 여자고요. 을녀는 뭐 호독하다고 그렇고 좀 이제 약간 직설적인 여자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녀는 뭐냐면 이미 나를 쫓아냈어. 그렇지만 나는 임에게 막 가고 싶어. 그래서 이미 있는 곳에 가가지고 나는 막 햇볕을 막 한 3일 동안 비치고 싶어. 이해가 가는 말인지 이미 나를 쫓아냈어도. 그러니까 이 을녀가 뭐라고 하냐면 햇볕은 무슨 햇볕이야. 너를 쫓아낸 놈을 구준비나 그냥 3일 동안 팍팍 퍼부어버려. 이게 을녀거든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공부라는 게 그거예요. 그럼 이게 감녀 을녀를 이야기를 한 것이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감녀 을녀를 이야기하려고 정철이 이걸 썼겠어요? 뭘까요?
1시간 조금씩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요. 이건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아직 1학년 있습니다. 정철의 두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소리냐면 전하 임금께서 나를 유배를 보냈어도 나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래요. 옛날에는 뭐 사약을 먹거나 그러니까 재밌는 게 여러분 번역을 할 때 영문학 전공자님 사극을 보잖아요. 그러면 죄인은 사약을 받아라. 그러면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러죠. 네. 그냥 사약을 받든 뭐 벗을 주든 그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영어를 번역을 보면 땡큐라고 써놨어. 이게 말이 돼요? 그 땡큐. 그러니까 이게 근데 우리말로 이게 오늘 영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걸 어떻게 나는 열받았어 이렇게 또 쓸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하나는 강녀는 그렇게 나를 쫓아내서도 나는 임금을 생각해. 근데 또 다른 사람에게는 두 가지 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해도 얘가 옛날에 하는 짓 보니까 잘해주기 싫어. 뭐 이러지 않나요? 그래도 막 나는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니죠. 정철의 두 마음을 이렇게 기가 막히지 않나요? 감녀와 의료를 표현한 거. 감녀와 의료를 표현해서. 이런 것도 좀 말아주시고 가사가 나오면 정철을 모르고 가사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조금 설명드리고 어쨌든 이제 가사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게 있어. 요 96쪽에 보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면 가사는 자 가사 이제 조금 이야기하고 작품 들어갈게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가사는 언제 시작이 됐냐? 자 가사의 시작부터 설명해주세요. 가사의 시작. 여러분 가사는 언제 시작됐을까? 고려 말에 시작. 자 고려 말에 어떤 걸로 시작했냐? 포교 가사로 시작. 포교는 기독교가 아니겠죠. 이 당시는 거기서 불교죠. 가사는요 불교 노래였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그 가사의 대표적인 작품이 뭐가 있냐면 승원가가 있고요. 서왕가가 있어요. 자 승원가는 뭐냐면 스님한테 승자죠. 원은 으뜸원자거든요. 으뜸할 때 원자. 스님이 그러니까 불교가 짱이다 이런 얘기 요즘 말하는. 그리고 서왕가는 극락왕생. 자 극락이 어느 쪽에 있어요? 극락이 어느 쪽이 몰라요? 서쪽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 했을 텐데 제망매가 기억나요? 어렴풋이 제망매가 할 때 종이 지전을 갖다 재단에 바쳤는데 지전이 서쪽을 날아갔다. 그 했었는데 그걸 서방정토라고 했죠. 서쪽은 극락을 가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교 가사를 하다가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이거는 양반 가사가 아니죠. 조선시대로 가요. 자 조선시대 가면 누구라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 정극인이 등장해요. 정극인의 대표적인 작품이 뭐냐? 상춘곡이라는 거. 상춘곡 요즘에도 상춘객이란 말 쓰죠. 상춘객이란 말 많이 쓰지 않나요? 봄을 감상하는 손님들. 상춘객인데 상춘곡은 뭐예요? 봄을 감상하는 노래. 상춘곡이 최초의 양반가.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요. 국문과 공부할 때 다음 중 최초의 양반 가사는 무엇인가? 그럼 뭐겠어요? 당연히 1번 삼위인곡, 뭐 2번 승미인곡, 3번 뭐 또 다른 작품 여기 우부가 그다음에 4번 상춘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봄을 감상하는 노래를 기가 막히게 썼습니다.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지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임병양란이라고 해요. 임병양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지나서 뭐가 많이 생기느냐? 여자들의 시들이 많이 생겨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주방가사라고 해요. 주방가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원가가 있어요. 주원가. 헌안설은 들어보셨죠? 헌안설은 대표적인 작품이 뭐예요? 주원가, 규수의 원마. 그래서 여러분 강릉 있잖아요. 강릉. 초당 가서 순두부도 드시지만 이 헌안설은 생각 가보셨어요? 헌안설은 생각을 가보셔야 한다니까. 강릉에 가면 경포대 가고 뭐 여러분 근데 많이 가죠. 딱 가는 데가 있잖아요. 강릉에. 거기만 가지 마시고 국문학과를 가시면 어딜 가야 돼? 헌안설은 생각을 가야 된다니까. 제가 예전에 여러분 한참 선배들을 헌안설은 생각 가지고 이게 주원가를 제가 이제 강의를 해드렸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헌안설은 생각해서 내가 헌안설원이 돼서 그 주원가를 공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완전히 내가 혼란스러운 완전히 돼버리죠. 이런 것들 조금 알아두시고 이제 작품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초당 문답가라고 이제 여러분 교재 96쪽을 좀 보세요. 96쪽에 좀 설명이 있어요. 아까 초당 문답가의 뜻은 이야기했죠? 네. 초가집에서 묻고 대답하는 노래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19세기 말에서 거기 보세요. 20세기 초에 인기를 끌었던 가사집이고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려는 목적. 그래서 그 이면에는 생활과 풍속이 있다. 여기 나오죠. 그래서 여러 작품이 있다. 뭐 밑에 작품까지 다 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려고 하는 이 우부편이라고 나오죠. 거기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보면 계몽편, 우부편 이렇게 나오죠? 나오죠? 우부가 뭐겠어요? 어리석은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용부라는 건 뭐냐? 용렬한 남편. 용부편 이렇게 나왔죠? 하여튼 그런 작품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편 전체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 다 나오죠. 여러분 유기적이란 말의 뜻이 뭘까요? 유기적. 이거 이제 문학 공부하다 보면 그렇죠. 상호 연관돼 긴밀하게 연결. 정확히 말하면 유기적은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좀 더 긴밀하게 연결. 이게 유기적. 영어는 이제 올게닉이라고 올게닉. 유기적이라는 거죠. 알겠죠? 긴밀하게 연결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문학 공부하다 보면 유기적이라는 말 엄청 많이 나와요. 아, 그럼 알아야 돼요. 유기적의 뜻이. 그래서 보세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한번 볼까요? 백발 노인과 찾으셨어요? 초당 주인, 소년이 대화를 주고받는 형태다. 문답으로 돼 있다. 계몽편은 훈계 어절들은 백발 노인에게 초당 주인이 천성과 시류, 시대의 흐름이죠. 따라 살면 그만이다. 백발 노인이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초당 주인을 설득한다. 우부편, 용부편을 통해 천성과 시류에 따른다는 삶이 어떤 양상을 드러내는지 보여준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작품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한번 보세요. 우부편 97쪽 이제 작품 들어가면 설명드릴게요. 자, 하여튼 묻고 대답한다는 건 아시겠죠? 자, 바로 들어갈게요. 97쪽 보세요. 네. 자, 네 마리 광원인가 저 화상을 구경하소. 이렇게 시작될 거예요. 네 마리 광원 미친 말인가? 미친 말인가? 저 화상. 이거 원래 화상의 뜻은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존칭의 의미로 쓰이는데 이게 이제 어느 때부터인가 이 화상에 되게 인간이가 없겠죠. 맞죠? 이 화상이 무슨 뜻인데요? 화상은 저 인간을 구경하소 이런 뜻이죠. 여기서 화상이라는 건 원래 이제 좀 높은 어떤 그 존재, 뭐 높은 존재 이런 의미를 가리켜요. 약간 존칭의 의미였어요. 화상이 나쁜 뜻이 아니었다고.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여러분도 그런 막 열받으면 쓸 수 있죠. 저 영감생이 저 화상 그렇지. 그런 의미로 쓰인 거다. 이때도 벌써 이 조화상이 나와요. 그래서 남촌 한량은 알겠죠? 네. 한량이란 말 요즘 쓰잖아요. 그렇죠. 한량이다. 말동이는 부모 덕에 편이 커서 호의호식 무식하여 호의호식 잘 먹고 잘 입고 무식해. 우준하다는 건 뭐냐면 성격이 느려 터지고 꽉 막혀 있다는 뜻이에요. 우준이란 말 좀 써놓으세요. 성격이 느려 터지고 꽉 막혀 있어. 그 다음에 또 이제 용렬하다는 건 알겠죠? 억지로 얼굴빛을 꾸며서 아첨한다는 뜻이에요. 억지로 얼굴빛을 꾸며 아첨한다. 이 용자가 얼굴 용자고요. 이 열자가 기쁠 열자는 아시죠? 기쁠 열자입니다. 억지로 얼굴빛을 꾸며 아첨해. 자, 눈은 높고 손은 커서 깜냥 없이 주제넘게. 이 시체란 말이 중요한데 이 시체가 사람 죽은 시체가 아닙니다. 이 시체는 유행이라는 뜻이에요. 시체가 뭐라고? 유행. 패션. 한자 잘 보세요. 유행이라는 뜻이에요. 유행단. 의반하며 남의 눈만 위하는 거. 그 유행 따라 뭐 나팔바지 입고 그런 거예요. 요즘을 말하면. 그래서 장장 중일 아주 긴 봄날이죠. 낮잠 자기 조석으로 반찬 투기. 그러니까 돈이 많은 집에 태어나니까 긴 봄날에 낮잠만 자. 아침 저녁 반찬 투정. 매팔자로 나오죠. 무상출입 밑에 나오죠. 자기 마음대로 하늘을 나는 매의 팔자인 것처럼. 이게 매팔자예요. 매가 하늘 날잖아. 그렇죠? 무상출입이 아무 때나. 매일 장취가 뭔지 알겠죠? 길게 취해요. 길게 취해가지고 개트리면. 일이 모여 도로기요. 도로기요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나오죠. 여럿이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여럿이 음식을 나눠 먹고 절이 모여 노름질을 해.
또 보세요. 기생척과 살림을 차려. 돈이 많으니까 막. 그렇죠? 오입장이 친구. 오입장이느냐, 오입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관계가 복잡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여튼 오입장이 친구예요. 사랑에는 조방군. 조방군은 기생을 관리하는 남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조방꾼인데 원래 조방꾼이라는 게 뭐냐면 기생을 관리하는 남자라는 뜻이에요. 팀장이에요. 예, 뭐 그렇죠. 기생 관리하는 팀장. 아, 또 멋진 말씀. 맞아요. 기생 관리하는 팀장. 그다음에 안방에는 노구알미라고 나왔죠. 노구알미. 그러니까 이 노구알미는 뭐냐 밑에 나오죠. 오입을 중개하는 늙은 여자. 오입을. 그렇죠. 그렇죠. 포주. 아, 전문 용어를 잘하시네. 맞아. 팀장, 포주 다 나왔어 지금.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명조상, 아주 이름난 조상을 내세우고 세도 구멍 기우. 세도가 뭔지 알죠? 세도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염량은 더위와 추위예요. 더울 염자에 추울 양자거든요. 보아 진봉. 진봉 뭐냐면 물건을 잘 모아서 윗사람에게 바치는 거예요. 진상하는 거예요. 진상. 아시겠어요? 물건을 잘 모아가지고 윗사람에게 바쳐. 왜 바치겠어요? 나 좀 이렇게 좀 키워주세요. 이런 거겠죠. 그렇죠? 진봉. 조상지역 탕진하기. 조상지역 탕진하기는 조상에 남긴 물건 다 써버린다는 뜻이겠죠. 조상지역 탕진하기. 허욕으로, 헛된 욕심으로 장사하고 남의 빚이 태산이라 내무식은 생각 않고 착한 행실 투기를 해요. 착한 사람 그러니까 아주 쉽게 본다는 거죠. 업신여긴다는 거죠. 어딘 사람 미워하고. 후는 이게 두터울 후자인 건 알죠. 두터울 때는 박하고 한 푼 돈에 땀이 나고 박할 때는 후에서 수백 냥이 헛것이라. 좀만 더 보고 싶게요. 친구벗은 좋아하되 제 집안은 불목하고. 이 불목은 뭐냐면 돌보지 않고라는 뜻이에요. 불목하고 돌보지 않고. 승기자를 염지하여. 승기자는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승은 이제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뛰어난 사람을 염지, 싫어할 염자거든요. 싫어하고. 반복 소인 허기진다. 자, 이 밑에 나오죠. 반복 소인을 간절히 바란다. 반복 소인 뭐라고 나왔어요? 언행을 이랬다 저랬다 해서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옹졸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반복 소인. 그러니까 반복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거 손바닥을 이랬다가 뒤집었다가 엎었다가 이러는 걸 반복이라고 해요. 허기진다는 거는 간절하게 바란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바래요. 내 몸이 편할 때도 남의 말을 꺼리지 않고 벽날 노릇 모두하며 인삼 녹용을 또 보시네. 돈이 많으니까. 주색 잡기 모두하며 돈 걱정은 모두. 주색 잡기를 막 하면서 또 돈 걱정도 하고. 내 행사는 개차반에. 내 그 앞에 이제 가야 될 일은 경계판 밑에 나오는 10번에 잘못을 깨우치는 말이 적힌 나무판이래요. 짊어지는. 그렇죠? 경계판을. 그러니까 경계판은 바로잡을 행실을 적은 나무판 이렇게 쓰면 됩니다. 바로잡을 행실을 적은 나무판이에요. 비판한다는 그렇죠. 부모 조상 아주 있고 계집 자식 사처자라. 이거 맞죠? 부모 조상을 있고 계집과 자식을 이 사자는 뭐냐면 원래 개인 사자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때 사자는 이제 한자가 어려운 거예요. 아낀다는 뜻이야. 아끼다, 좋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집과 자식을 이게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만 위한다는 뜻이겠죠. 부인 자식만 위한다. 뭐 이런 내용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읽어보시면 어때요? 상당히 비판적으로 막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야기들이? 네, 그런 내용이 들거든요. 좀 쉬었다가 그 뒤에 부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여자가 쓴 거예요?